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더라고요. 관련주들은요 수익도 굉장히 좀 쏠쏠히 잘 났었거든요. 환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조급하게 수익률을 내려고 하지 말아라. 네, 내 가족이 먼저다. 잃었던 돈은요 언제든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흘러간 시간은요 절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모주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사실 뭐 공모주 뭐 있다 하면 네네. 청약을 해서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우리 모르니까 막 그렇잖아요. 네네.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청약 전에요 수요 예측 결과가 이제 담겨서 투자 설명서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다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기관들의 경쟁률이라든가 뭐 건수라든가 총 참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사실 기관들의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단번에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종목이 최근 주식시장의 주도 업종인지 아니면 뭐 인기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투자할 종목이 아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수요 예측이 좀 잘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별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제 매도하느냐 막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따상상 이런 종목들도 있고, 예, 그렇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시세를 봤더니 9만 원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주식수는 많지는 않지만 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조금 특이한 종목들을 빼고는 상장일날 오전에 다 매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9시 반 이전에는 다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요거 공모주가 사실은 경쟁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몇 주 못 받아요. 그쵸. 네. 요거 몇 주 못 받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시세를 본다는 거는 네, 저는 약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이제 전업주가 바쁩니다. 네, 애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고요. 집안일과 육아와 모든 게 겹쳐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시세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시세를 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9시 반 이전에 다 매도를 해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에 저는 그냥 다 올인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매도한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하면서 나 너무 저가에 팔았어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공모주 한두 번 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거 몇 주 저가에 팔았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무궁무진하니까요. 네. 아까 별로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공모를 안 하신다고 하셨죠? 네네네네. 별로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별로라고 생각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투자 설명서를 조금 많이 이제 읽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악의적으로 주간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적자가 좀 심한 기업인데 공모가를 좀 부풀려서,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크리프톤에서 좀 말이 많이 나왔었죠. 피어 그룹에 그게 좀 적정하지 않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많이 거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유통 가능 물량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을 봤는데 이제 뭐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벤처금융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상장일부터 막 쏟아져 나온다. 이런 기업들은 좀 저는 많이 피하는 편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들 모시면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공모주가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종목일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고요.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9월 달에 상장 예정이고요. 뭐 기업 가치는 우리가 뭐 10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우리가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관련 공모주들은 수익도 굉장히 좀 쏠쏠히 잘 났었거든요. 올해 상장했었던 SKIET도 그랬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더블 갔다가 주가가 확 내려오면서 다른 분들이 막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SKIT 같은 경우에 저는 상장일날 팔고 저점
저점에서 다시 샀었거든요. 아니 타이밍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좀 좋은 게 요즘에는 주식이 싼 게 없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종들을 사자니 뭐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만 너무 원대고 비싸. 이러다 보니까 한 주 사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주 투자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요거를 공모주 투자만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내가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SKIT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이미 예전에 그 더블 가격 이상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에 만약에 뭐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더블 가격 이상이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도 공모주로만 끝일 게 아니라 나중에 주식 관련으로도 내가 투자할 종목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좀 해도 네.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이실까요? 공모가가 아주 비싸지 않으면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투자에 네네. 대해서도 네네. 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달러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진짜 네네. 실제로 환전해서 갖고 계시는 건지. 맞아요. 네. 환전해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달러로 딱 실물로 뭐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 매수하듯이 달러를 매수해서 이제 통장에 보관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잖아요. 환율 재테크를 줄여서 우리는 보통 환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로 비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투자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혹시 몇 번이나 내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요런 세테크가 되는 상품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 못지않게 사실은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저점의 가격이 오지 않으면, 적정선의 가격이 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적정선이 와서 달러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달러가 계속 움직이니까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로 또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매도할 그 적정한 가격이 오면 매도를 하는데 매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매도로 끝내지 않아요. 주식처럼 분할해서 그러니까 매수할 때처럼 똑같이 매도도 한 3번에 나눠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사한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비과세가 장점이 있고 네.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다고. 네네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다음 질문은 이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전원맘이 그렇죠. 있으면서 네네. 슈엔슈님처럼 나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좀 재테크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네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까지 언급해주신 뭐 공모주나 뭐 달러 말고 적금도 있었죠? 네, 뭐 그렇죠. 특별히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추천해 주시고 싶은 투자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준이라든지. 제가 사실은 금융상품을 뭐 적금, ELS, 그 다음에 아까 환테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 공모주, 뭐 사실은 금융상품은 전부 아우러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 주식도 하고 있고 ETF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 경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 하나로 한 덩이로 묶여 있는데 제가 저하고 비슷한 전업주부이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조급하게 수익률을 내려고 하지 말아라. 네, 수익률이 뭐 1년에 뭐 10%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아무래도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큰 자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금융재테크 시작을 주식으로 하지 말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뭐 ETF나 상품. 네, 그러니까 내가 꼭 만약에 지금 이제 처음 내가 초보인데라고 내가 근데 꼭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모주라든가 아니면 ETF 정도만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펀드라든가 ELS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전에 펀드 그 잔고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펀드로도 이렇게 수익이 나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은 왠지 금융기관 존입시키는 것 같거든요. 보험회사처럼.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펀드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냐? 결국 아이들이라든가 신랑한테라든가 가족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게 또 아무래도 전업주부다 전업주부의 보니까. 네네. 그렇죠. 예, 비해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잘 살아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예, 처음에는 간접 투자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때는 주도주의로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슈엔슈님에게 투자란 어떤 의미인지 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신랑이 자주 물어봅니다. 너 재택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약간 이 궁금해요. 뭔가 많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그쵸. 뭔가 그리고 있을 뭐, 거니까. 야, 블로그 돈 따지고 그거 왜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고. 네, 왜 못 줘서 안 다니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투자는 제 삶을 좀 지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 저는 이제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네, 네. 그러다가 네, 전업주부가 되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직장 생활 없이 바로 결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또 아이 때문에 직장을 좀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근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전업주부가 되면 좀 비슷합니다. 왠지 내가 좀 바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자존심과 그 자존감들은 전부 다 바닥에 있고, 왜 또 아이들이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은요,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또 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나는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런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손으로 1,000원, 2,000원 벌게 되면은요, 그게 그렇게 보람이 될 수 없고 그게 내 자존감하고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내 손으로 돈을 벌게 되면 신랑이 좋아합니다. 네. 아, 차 바꿔주는 주부. 그렇죠. 네네. 이번에 차 부인이 갑자기 차 바꿔줬더니, 바꿔주는데. 네네. 신랑이 네.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신랑하고의 가족 관계도 굉장히 화목해지니까, 예, 이제 그런 재테크를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직장 생활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으니까, 저도 실패가 굉장히 많았고, 네, 내가 이거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하나 사서 이렇게 할 걸, 라는 후회도 사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블로그에다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전업주부의 마음은 전업주부가 제일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전업주부는 자기를 위해 돈을 잘 안 씁니다. 네, 물론 뭐 본인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내 명품백보다는 우리 아이 학원비, 그리고 우리 아이 간식비,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많은 병원비 감당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 나서 아이의 병원비에 보탬이 됐을 때의 그 기분, 그걸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이가 아파서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저한테 뭐 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삶을 지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악플도 있고 하지만 계속 제 삶을 지치지 않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만 저를 항상 힘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질문까지는 아니고 네네. 실제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업주분들을. 네네네. 지치지 말고 열심히 투자하시라고 네네. 조언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재테크를 하든지 간에 가족이 중심이다. 네, 내 가족이 먼저다. 네, 요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었던 돈은요, 언제든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흘러간 시간은요, 절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그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훌쩍 커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뭐 했나. 가끔 그런 후회들도 엄마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돈을 버는 이유, 결국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가족을 위했던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꾸준히 재테크를 하시되 가족을 위한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네. 이게 내가 살림을 하면서 네. 해야 되니까 네네. 실패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혹시 실패 경험이 실패 경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도요, 아직까지 갖고 있는 공모주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실패인 거죠. 네. 예전에 투자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원금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지하실 골동품이다. 네,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되게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못 오르고 골동품화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딱 여기까지만 투자하겠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손해 났다도 나중에 적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가 다시 복구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 손실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돈은 언제든지 다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 그거는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나는 막 패배자야, 막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슈앤슈 블로그 보시고 같이 투자하시다 보면 잃었던 돈이 금방 잽싸게 네, 잔고를 채워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 검색하셔가지고 구독하세요. 네, 알림도 켰습니다. 네, 네. 오늘은 6만 명이 넘는 구독자 보유한 블로그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 운영자이신 박현웅님 모시고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